AI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자 AI 회사 알비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맥스 베넷의 지능의 기원은 인류를 잊게 한 지능의 5번의 혁신적인 도약을 설명하면서 미래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책입니다. 첫째, 조종과 최초의 좌우 대칭 동물. 둘째, 강화와 최초의 척추동물. 셋째, 시뮬레이션과 최초의 포유류. 넷째, 정신화와 최초의 영장류. 다섯째, 언어와 최초의 인류 등이 5가지 혁신입니다. 먼저 조종과 최초의 좌우 대칭 동물의 경우 지능의 첫 번째 도약으로 약 5억 5천만 년 전 일어났습니다. 방사대칭 생물, 가령 말미잘, 해파리, 불가사리 등에서 좌우 대칭 동물, 곧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거울상을 가지며 머리와 꼬리뿐만 아니라 배와 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출현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조종을 통한 탐색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베넷의 말입니다. 좌우 대칭에 대한 더 중요한 관찰 내용이 있다. 뇌가 있는 동물은 좌우 대칭 동물밖에 없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최초의 뇌와 좌우 대칭 체제는 처음에 동일한 진화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동물이 조종을 통해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조종이 바로 혁신 첫 번째이다. 강화와 최초의 척추 동물은 혁신의 두 번째로, 핵심은 강화입니다. 가령 약 5억 년 전 등장한 척추 동물은 시행착오를 통해 임의의 행동 순서를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화학습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시행착오에 관한 베넷의 분석입니다. 어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어류는 특정 버튼을 찾아내고 눌러서 먹이를 얻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작은 탈출구로 빠져나가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고리를 통과해 먹이를 얻는 법도 학습할 수 있다. 어류는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나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까지도 기억한다. 이 모든 실험에서 학습 과정은 동일하다.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무작위적인 행동들을 시도하면서 어떤 행동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점진적으로 다듬어간다. 사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학습은 다른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바로 강화학습이다. 강화학습이 작동하려면 호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강화학습은 함께 진화했습니다. 베넷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장소를 기억하고 과거의 보상과 처벌을 바탕으로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하면서 최초의 척추동물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학습이 그 자체로 지극히 가치 있는 활동이 된 것이다. 척추동물이 더 많은 패턴을 인식하고 많은 장소를 기억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시도할수록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 사이의 올바른 연관성을 학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호기심은 5억 년 전 지금의 어류와 비슷한 조상의 작은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시뮬레이션과 최초의 포유류는 세 번째 혁신으로 초기 포유류에 새롭게 등장한 뇌구조인 새것질, 곧 신피질의 발달과 함께 시뮬레이션 능력이 진화한 것입니다. 새것질은 뇌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며 머물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곧 학습, 감정, 의지 등 고등한 정신작용은 물론 지각과 언어까지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초기 포유류의 새것질은 단순히 영리하게 재주를 부리는 정도의 작은 크기였지만 혁신을 통해서 새것질의 기능이 확장되어 지능의 진원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새것질의 진화와 함께 바깥 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된 초기 포유류는 과거 사건과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델이 되는 새것질에 관해 베넷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뇌는 범용으로 보인다. 다양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은 인공일반지능을 만드는 데 있었다. 하지만 거꾸로 연구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새것질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인공신경망보다 훨씬 범용성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새것질에는 입력되는 감각 데이터가 시각이든 청각이든 몸감각이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대상을 표상한다고 가정하도록 미리 회로가 배선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시간, 공간, 나와 다른 존재의 차이 같은 것을 학습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신화와 최초의 영장류는 네 번째 혁신으로 말 그대로 정신화가 그 핵심입니다. 가령 초기 영장류에게 시간적 여유라는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일에 쉽게 접근하면서 풍부한 열량을 얻음과 동시에
더 큰 뇌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진화적 선택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는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때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진화적 선택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주변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베넷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 플랫폼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다음에 어떤 물건을 구입할지 예측할 수 있다.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파악하는 AI도 있다. 이것은 감정별로 분류한 얼굴 사진을 수없이 보여주며 시스템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모두 사람과 다른 영장류의 뇌에서 보이는 복잡한 마음이론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AI 시스템과 로봇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의도를 추론하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며 온갖 규칙과 에티켓이 숨겨져 있는 인간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를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다시 말해 사람과 비슷한 AI 시스템을 원한다면 그 시스템은 반드시 마음이론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 언어와 최초의 인류의 경우 언어 능력이 지능 발달을 이끈 5번째 혁신이 됩니다. 사실 초기 인류는 언어를 통해 도구를 만들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명칭을 부여하는 능력과 기호를 합치고 변경하는 규칙인 문법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진화의 정점에 섰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베넷은 친절하게 각각의 혁신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각각의 혁신은 그에 앞서 만들어진 기본 구성 요소가 있기에 가능했다. 조종은 그에 앞서 신경세포가 진화한 덕분에 가능했다. 강화학습은 이미 앞서 진화한 감정과 신경세포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래핑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시뮬레이션은 그에 앞서 바닥핵의 시행착오 학습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시행착오 학습을 가능하게 한 바닥핵이 없었다면 상상한 시뮬레이션이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척추동물에서 실제 시행착오 학습이 진화함으로써 나중에 포유류에서 대리 시행착오가 등장할 수 있었다. 정신화가 가능했던 것도 그 전에 시뮬레이션이 진화했기 때문이었다. 정신화는 한마디로 새것질의 오래된 포유류 영역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동일한 계산이 그저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언어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 앞서 정신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 의도와 지식을 추론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소통해야 하는지도 추론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의도를 추론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상대방의 지식과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공동 관심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맥스 베넷은 나가며에서 6번째 혁신을 예고합니다. 이 혁신은 바로 인공초지능, Artificial Superintelligence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령 지구에서 원재료 분자들이 인간의 뇌로 바뀌기까지 겨우 45억 년밖에 걸리지 않았기에 앞으로 남은 70억 년의 진화에서 지능은 실리콘 형태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넷의 말대로 우리 후손들의 지능은 우리 형상을 본뜬 것임이 틀림없지만 한계가 명확한 생물학적 매체인 뇌가 아닌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기반의 인공지능은 인지 용량을 필요한 만큼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세상이 도래했습니다.